판도라의 상자가 된 이정근 폰. 이정근 여기 사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직 민주당의 당뇨였죠. 당 간부였어요. 고위직이었죠. 근데 야권 흔들 초대형 게이트가 되는 건가? 어제 압수수색이 있고요.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란 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일단 이와 관련해서요. 어제 압수수색했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당사자들 또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일단 잠깐만요. 들어갈게요. 일단 들어갈게요. 아니요. 명백한 정치 탄압이고 국면 전환형 피해 수사 무리한 선거 사실관계 전혀 맞지 않고요. 의원님 아이고. 의혹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장문으로 다 밝혔잖아요. 입장문으로 다 밝혔고 뭐 사실은 무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퉈서 나갈 겁니다.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편하죠. 네, 불편하고 전체 그 내용을 봐서도 수긍하기 어렵고 앞으로 수사에는 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지. 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죠. 뭐. 자, 지금 뭐 이게 두 명의 민주당 현역 의원이 등장을 하는데 어제 압수수색이 있었거든요. 근데 특히요. 처음에 알려졌던 여기 보면 윤관석 의혹 관련해서요. 이 검찰 쪽에서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게 2021년 전당대회 당시예요. 전당대회 당시. 굉장히 치열한 경쟁에 벌어졌고 당시에 이 전당대회 쪽에서 송영길 대표가 뽑혔거든요. 근데 지금 그 당시 상황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게 이런 내용이랍니다. 여기 보면 강 씨라고 돼 있어요. 뭐 이제 언론에서 이름이 나온 경우도 있고요. 이제 어떤 이 공기업의 상인 감사 뭐 이런 걸 맡고 있었다 그러죠. 돈이 이렇게 흘러 들어갔어요. 여기 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이른바 여기 이제 이정근 폰이 등장을 하는데 일로 들어와서 윤관석 의원 쪽으로 가서 돈이 뭐 6천만 원, 그리고 나서 이게 전당대회 당시 현역 의원 10명에게 뿌려졌다. 뭐 300만 원씩 두 차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요. 이거를 물론 당사자들은 강력히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검찰은 이런 흐름이 있었다라고 지금 의심을 하면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일단 민주당 뒤흔든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의혹,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 개요가. 자, 이와 관련해서요. 녹취가 하나가 공개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반응 등등도 있는데요.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석이 형이 마지막으로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필요하다면 뭐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뭐. 윤관석은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이렇게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아니 모자라 오빠 채워야지 무조건. 그래서 하는 김에 다 해야지. 우리 민주당 전당대회 전목투 의혹에 대해서 어떤 입장 되세요? 일부 의원은 이제 녹취록까지 보도됐는데 이것도 다 정치 탄압이라고 보세요? 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태고 이제 윤석열 정부 1년이 됐는데 좀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그런 정책들을 좀 우리 정부가 많이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 대표님 수사 포함해서 전부 다 뭐 정치 탄압으로 몰아가라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 정부의 장기가 압수수색인데 이런 점들을 여러분께서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야당 탄압이다라는데 동의하실까요?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늦네. 네. 이제 그만하시죠. 대한민국 제1당의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오고 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의 정치를 후퇴시키는 일입니다. 야당 탄압이라는 말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마법의 도구가 아닙니다. 민주당 스스로가 자, 최수영 전 위원님. 지금 당사자인 두 의원은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당 탄압이라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그런데 뭔가 정황을 보여주는, 물론 그 정황을 따져봐야 되지만 그 정황을 보여주는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요. 이 사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사실 지난해 9월 이정근 그 전 사무부총장이 처음 이제 기소되면서 출두했을 때 그때 많은 언론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워낙 마당발로 알려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었기 때문에 이전 부총장의 구속이
상당 부분 게이트화로 비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았었습니다. 아, 워낙 아는 그렇죠. 인물들이 많으니까. 거의 뭐 마당발 인맥, 그거 뭐 정관계 뭐 그 정말 그 예, 여권, 예. 지금의 야권이지만 당시 여권에서는 굉장한 인맥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농내 의원 기소할 때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체포동의안 얘기하면서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다 들려서 녹취가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연장선상으로 지금 모든 것들이 전 3만 건 파일에 다 담겨 있다고 보는데 예.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그다음에 이하경 의원도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바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연관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권에서 저는 이게 어디까지 갈지 사실 일파만파 번지는 건데 더군다나 제가 이제 예. 조금 더 의심스러운 것은 당시 2021년 5월 1일 날 열렸던 전당대회가 예. 새 후보가 아주 각축을 합니다. 그 송영길, 홍영표, 우원식 30%를 다 득표를 합니다. 예. 그리고 최종 승자는 0.5% 포인트 차로 이긴 송영길 대표였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민주당의 규정을 보면은 그 민주당은 권리당원이라 그러죠. 예.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값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의원에 집중적으로 갔다 50만 원씩 갔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아까 말하고 있는 그 의혹, 그 그렇죠. 사건의 의혹은 지금 현역 의원 10명 얘기가 나오는데 그 거기에 이외에도 대의원에게 50만 원씩 갔다라는 또 그런 의혹이 있다는 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정말 0.5% 포인트 차로 승부를 갈랐던 왜냐하면 예. 대의원들은 또 국회의원이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만일 그랬다면 저는 이거는 그때 제1당일 뿐만 아니라 여당 아니었습니까? 여당의 정당 구조를 뒤흔든 이거는 어마어마한 게이트 사건인 거죠. 돈 봉투가 승부를 갈랐고 그것이 승패를 바꿨다. 이거는 저는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라는 거는 정당이 그 역할을 예. 하라고 부여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래서 엄격하게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적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면은 송영길 대표의 체제가 출범하지 못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지금의 검찰 수사가 정치자금법을 넘어서 이거는 정치의 어떤 일종의 어떤 그 도덕성을 넘어선 이거는 정당성과 이 대표의 적법성 이 문제까지도 저는 확대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바는 송영길 대표를 위해서 돈 봉투가 뿌려진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을 지금 검찰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송영길 대표가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 입장이 있는데 일단 이와 관련해서 윤기찬 변호사. 송영길 대표가 이 상황을 알았느냐 몰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 돈 봉투를 받았다는 10명의 의원. 글쎄요. 특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특정된다면 이 10명의 의원 그리고 송영길 대표도 검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송영길 대표는 검찰 조사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론 보니까 송영길 대표의 보좌관에게 문자 메시지가 갔기 때문에 뭔가 확인하는 문자가 갔다? 그런 수사단을 통해서 압수수색 대상이 됐었거든요. 그렇다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해줬다는 것이고 뭔가 같은 범죄 단서가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송영길 대표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이고 문제는 이 사법적 처리를 넘어서서 예. 그 10명의 의원이 누구인지가 또 중요해요. 그런데 송영길 대표의 경우는 대표가 된 이후에 대선 경선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2심, 송심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대선 경선 룰 결정 과정이나 과반 그 결정 그 과정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그 당시에 그런 의혹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비명과 친명 간에 이 서로 갈등까지도 번질 그런 가능성이 있는 또 거죠. 다른 곳으로 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저분들의 사법 처리는 뭐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되면 되는 것인데 정치 문제화해서 당내 정치 문제로 커질 가능성이 크다. 좀 그래서 저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공천 과정이나 당내 역학 관계에서 미칠 영향이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요. 지금 소영길 전 대표는 지금 외국에 있거든요. 뭐 프랑스에 있다고 알려지는데 입장이 좀 언론 통해서 알려진 게 있어요. 화면에 여기 보면 이정근 개인적 일탈 행위다. 감시 감독 못한 것에 대해 당시 당대표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 책임 얘기를 꺼냈는데요. 도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도의적. 당시에 뭔가 관리를 제가 좀 못했다. 이런 취지잖아요. 지금요. 요와 관련해서 김종욱 전 행정관. 이 정도 입장으로 지금 사태가 수습이 될까요? 제가 또 이 문제는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 문제와 관련해서 유동규 씨의 진술이 나온 부분과 된 결은 다른 것 같아요. 이 결은. 예.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윤관석 의원에게 돈을 줬는지 여부. 예. 그다음에 윤관석 의원이 돈을 받았다면 10명에게 돈을 전달했는지 여부. 그렇죠. 몇 단계가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이 전반적인 사실에 대해서 송영길
전 당대표가 인지했는지 여부 이렇게 좀 나눠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 문제는 진술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녹음 파일 내용이 있기 서로 때문에 뭔가 대화를 하는 네, 녹음 파일 모습이잖아요. 분명히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당사자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에 협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검찰의 탄압이다라고 얘기하기엔 예. 예를 들면 녹음 파일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도의적 책임을 송영길 전 당대표는 얘기합니다만 아마도 제가 볼 땐 검찰이 아마 귀국해서 수사를 받으라고 제가 볼 땐 얘기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전에는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 사건과 좀 다르다는 느낌이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 계속 지금 그 검찰의 수사 문제를 얘기하는데 예. 일단 검찰이 수사하는 방식 왜 이 시점에서 이걸 터뜨렸는가라고 하는 의문은 분명히 있어요. 또 전례가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정근 사무부총장과 관련해서 연루가 됐던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 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는데 실제로 한 100일 정도가 지난 다음에 불구속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건 예를 들면 그냥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수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위한 사전 도상훈련이 아니었냐 이런 얘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또 그다음에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 마찬가지입니다만 428억 문제와 관련해서 예. 대단히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검찰이 기소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에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좀 정치적인 수사 아니야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만 접근하기에는 제가 아까 말한 결이 좀 다르다. 좀 그래서 검찰이 제기하는 내용에 맞게 해당되는 윤관석 의원이든 아니면 송영길 전 당대표든 예.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필요가 있다. 대신 검찰은 이 사건을 오래 끌면 안 됩니다. 증거가 다 있다면서요. 예. 빨리 기소를 해서 재판에 예. 붙여야지 계속 질질 끌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안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민주당에 관련된 분들은 좀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예. 검찰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빠른 수사 기소를 통해서 예를 들면 모든 국민들이 이 문제가 적극하게 진행됐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인지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윤기찬 변호사.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의도적으로 끌면 안 되죠. 그런데 노웅래 의원의 경우는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6천만 원의 혐의를 갖고 압수수색을 나갔더니 예. 거기에 현금 3억 원이 있었잖아요. 그걸 또 추가로 찾아낸 거죠. 그래서 그냥 왔다가 다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갖고 와서 그 범죄를 규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 그게 안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3억 원에 대해서 또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없는 거라서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켰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무리다 아직까지. 여기 보시면요. 송영길 대표 체제에 각각 어떤 당 역할을 좀 맡고 있었다. 뭐 이런 것까지 기사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고요. 앞서서 봤었던 이 돈봉투 의혹 사건 개요 나온 정리된 게 있거든요. 그거 좀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뭔가 이렇게 흐름도처럼 검찰이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이 흐름인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중간에 있잖아요. 강 씨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렇게 전달했다. 지금 검찰은 이렇게 보는 건데 여기에 사이에 껴 있잖아요. 지금. 그것도 뭔가 역할을 했다는 뜻이 되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요. 이른바 이 정도가 되면 이정근 리스트가 아니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죠. 왜냐하면 이 압수수색을 당한 전화기에서 녹음 파일이 3만 개나 나왔답니다. 3만 개. 이걸 검찰이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3만 개. 메시지, 대화 내역 확보. 그리고 여기서 찾아낸 게 방금 들으셨던 그런 내용 등등등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 3만 개에 과연 뭐가 들어있는 거냐 여기에.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 뭐 판도라의 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장현주 부위원장께요. 아니 이정근 전 이 사무부총장은 대체 녹취 파일을 이렇게 왜 많이 갖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변호사 생활하면서 예. 개인이 녹취 파일을 3만 개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사실 들어본 적도 뭐 없는 것 전화기가 같습니다. 한 대나 아니고 여러 대라 그러죠. 그렇죠. 지금요? 그러니까 예전에 쓰던 전화기까지 지금 다 그 검찰이 확보를 해서 포렌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녹취 파일이 3만 개가 확보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아마도 이제 이정근 부총장이 자동 녹음 기능을 설정해놨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휴대전화 기종에 따라서 자동 녹음을 설정해놓을 수가 있는데 그럼 예. 모든 전화가 그냥 자동으로 녹음이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모아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3만 개라고 한다면 이게 통화 녹취 파일이라는 전제에서 하루에 10통을 한다고 해도 3,000일이 걸리거든요. 3,000일이면 거의 8년이 넘어갑니다. 그럼 3만 개면 그 경우에 따라서는 8년에서 10년 정도 되는 세월 동안의 녹취록일 수가 있고. 근데 본인이 그거를 다 녹음을 한 거라고 보이죠, 지금요.
그렇죠. 본인 폰에 있다고 봐야 될 거고 아마 본인 폰에 자동 녹음이 설정돼서 그대로 녹음이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아마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냥 녹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예. 아마 그 녹취 파일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본인도 아마 기억이 못하는 부분들까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본인도 양이 들어봐야 많고. 아는 내용.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뭐 한간에서는 보도에 따라서는 뭐 야당의 관계자들이 떨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그 떨고 있다는 의미가 뭘 잘못했다 뭐 이런 것보다는 녹취록이 3만 개나 되고 이정근 부총장이 또 야당에서 활동했던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또 이정근 부총장과 통화를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마당바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혹시 그렇죠. 뭐 다른 현역 의원들이나 등등등 여러 인물들이 혹시 이정근 부총장에게 뭔가 이른바 민원을 뭐 하고 이런 걸 걱정하는 건가요? 그렇죠. 뭔가 위법 행위가 아닐지어도 예. 그래도 뭐 부적절한 이야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녹취가 또 공개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또 떨고 있다. 뭐 이런 또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3만 개의 녹취록은 정말 양이 많고요. 검찰에서도 그 부분을 좀 들어보고 그냥 사적인 대화로 그냥 법적인 의미 없는 거는 추려내고 예. 그중에 이제 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범법 행위에 지금 어떤 의혹들이 있는 부분만 좀 추려서 보는 것 같은데요. 그냥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이제 윤관석 의원, 뭐 이성만 의원의 이런 건들이 이제 나온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인데요. 지금 이정근 부총장과 관련돼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뭐 수사가 진행 중인 거, 착수한 거 등등등인데 일단 이게 있어요. 노웅래, 뭐 이정근 뇌물 박모 씨 청탁. 여기 보면 노영민 전 비서실장, 이하경 의원 등등등 보면 무슨 청탁 이런 건 얘기가 나오죠. 수사 중. 그리고요 어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어제 압수됐죠. 이른바 돈봉투 관련 이겁니다. 숫자가 꽤 됩니다. 윤기찬 변호사, 뭐 짧게 제가 질문드리겠는데 이 정도면 민주당의 새로운 사법 리스크라고 보이십니까?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관련자들이 이제 뭐 드러나겠죠. 그것은 검찰이 수사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정근 그의 역할 자체가 굉장히 특이해요. 원래는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부탁을 받아가지고 돈을 받고 그렇게 들어주는 그러니까 단락적이죠. 원래 단편적이었는데 이분은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어떻게 브로커 역할을 상당히 오랫동안 해온 걸로 의심받을 정도의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로부터 커질 수 있는 정치인의 비리가 검찰이 끝내겠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일 것인지에 대해서 정치권 전체의 신뢰 잃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 이 국민이 유권자인 국민분들 인식에 정치권이 뭐 그렇지 이런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전체 먹칠이 된다는 거죠 지금요. 일단 수사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정확한 걸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아주 강한 의혹 이 상황이 벌어지면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이 됐고 어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